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투자자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와 전문가들은 AI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각에서는 이미 주가가 급등했으므로 과열과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낙관적인 의견을 내는 쪽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서버를 위한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관련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견해를 내는 쪽에서는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예상보다 빨리 식을 경우에 HBM 수요 둔화로 인해서 주가 상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은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가 삼성전자의 이익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 큰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에서 생산 물량을 감축한 데서 오는 요인이 큽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 생산량 감축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이 발전하는 것은 제품을 희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제품을 생산할 때 가능합니다. 생산량 감축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제품 가격 상승은 사업의 매력도를 높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돈을 버는 것을 중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쟁업체는 공장 시설을 확장하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결과물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실적을 많이 내는 교수들에게는 상당히 큰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연구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이들이 기업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수익을 높이는 단기적인 전략이 이들을 자극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물량 감축을 통한 방법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기술 혁신을 통한 방법은 지속 가능하게 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물량을 줄여서 이익을 내는 방법은 이미 있는 것을 잘 팔아서 돈을 빨리 버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수익과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생산량 감축이 일시적이고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혁신에 자금을 투자한다면 기업을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량 통제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데만 주력한다면 결국에 더 공격적으로 혁신한 기업을 당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생산 감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확보될 때 차세대 메모리나 첨단 제조 설비에 자금을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생산량 감축이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될지 아니면 현 상황에 안주하고 말지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의 기로가 여기에 의존합니다. 최첨단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내일 당장 삼성을 추월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전체 메모리 산업의 수익성을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제조 기지가 중국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서버, AI 시스템 모두 메모리 제품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작업 자족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미래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년간 낮은 수익성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기별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장 기업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지금 약 10%를 차지하는 데서 20%를 차지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이 전반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경쟁업체의 추가 공급은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생산 감축으로 얻은 이익을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나 인공지능 관련 제품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제조 효율성은 향상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계속해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방대한 연구 개발 역량이 있고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불황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고 반도체 산업의 반복적인 경기 순환을 통해서 축적된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생산량 감축을 통해서 얻어진 이득을 미래를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썸네일 제목을 삼성전자의 운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나라의 전체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간산업 중에서 석유화학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철강산업도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앞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나라의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업의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의 물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물량 통제를 통해 단기 이익을 얻는 것은 오늘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면 기술 개발은 기업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연료만 채우고 엔진을 개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R&D, 연구개발 분야는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실패한다 해도 공격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아이디어의 개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공부하고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만의 TSMC 같은 글로벌 강자와의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미세 공정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많이 확보하고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삼성전자에서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도, 연구소, 기업도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를 위주로 연구를 합니다. 단기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 프로젝트도 병행해야 합니다. 전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나는 천재에 목마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 사람의 천재보다 연결된 집단 지능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런 토론 문화가 삼성전자의 조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오늘에 만족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멀지 않아서 다시 5만원, 4만원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해낸다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세계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